이른 아침 햇살이 주인공 은수의 방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를 보냈다. 은수는 언제나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슬쩍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에는 환히 웃고 있는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은수의 반려견 두루가 있었다. 은수에게 이 평화로운 아침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복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수의 어머니는 늘 그렇듯 은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고소한 계란말이가 준비되어 있었고 각 구운 식빵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은수는 거실로 나가 아버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이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은수는 그런 아버지의 한마디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말이라 생각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은수는 두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은수와 마찬가지로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운동하는 노인들의 담소,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미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두루는 끝없이 이어진 잔디밭 위를 달리며 기분 좋은 지짐을 이어갔다. 은수는 반려견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졌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계획을 점검했다. 은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켜니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피드백 메시지가 떠올랐다. 은수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훌륭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는 은수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게 외쳤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은수는 오랜 친구 지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둘은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연은 은수의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에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고 은수는 지연의 취업 성공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둘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이 되자 은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싱싱한 재료로 맛있는 전골을 끓였고 은수와 아버지는 식탁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를 공유했다. 아버지는 은수의 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은수에게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식사 후 은수는 두루와 다시 산책을 나갔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반짝였고 두루는 밤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꼬리를 흔들었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계속된다면 참 좋겠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는 독서를 하거나 간단히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은 어머니가 추천한 에세이를 펼쳤다. 책 속에는 삶이란 작은 행복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은수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자신의 삶이 딱 그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은수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곧 흔들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단지 지금의 하루가 주는 작은 기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웠던 은수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은수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은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은수야,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어. 집에 오면 이야기하자. 짧고 간결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평소에 항상 밝게 맞아주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은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단다. 어머니가 대신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통보받았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아빠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은수는 일부러 밝은 척하며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무언가를 잃은 듯한 표정으로 지내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도 예전과 달라졌다. 며칠 뒤 은수는 자신의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뢰하던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레 계약을 취소하면서 작업의 대부분이 무산된 것이었다.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던 은수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평소에는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상황은 예상 밖이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은수는 자주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는 반려견 두루로부터 시작되었다. 산책 도중 두루가 갑자기 다리를 절며 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에 데려가자 수의사는 두루가 관절 이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비는 생각보다 컸다. 아버지의 실직과 은수의 소득 감소로 이미 빠듯해진 가정 형편에서 두루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소식은 은수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이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 밤이 되면 은수는 침대에 누워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느라 지쳐갔다. 은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도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친구 지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은수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반면 지연은 자신의 고민과 기쁨을 은수와 나누고 싶었지만 은수는 점점 더 대화에서 벗어나기만 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지연이 물었지만 은수는 애써 웃으며 대충 넘겼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모든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웠다. 어느 날 밤 은수는 혼자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심코 눈을 감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순간 그는 머릿속에서 되뇌던 질문의 무게에 눌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수의 삶은 더욱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가족, 일, 친구, 반려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었다. 은수는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다. 아침이 오면 무겁게 눈을 뜨고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빈 채로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은수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불 꺼진 방 안은 차갑고 고요했다. 어둠 속에서 은수는 핸드폰 화면을 켜고 메시지 알림을 확인했다. 몇 개의 업무 관련 알림이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제야 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은수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정리했을 텐데 요즘은 펜을 들 기운조차 없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은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수야,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은수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문 너머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다. 은수야,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 안다. 아빠도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 자리에서 은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후 은수는 오랜만에 작업실로 향했다. 의뢰를 완성해야 했지만 마감일이 코앞인데도 도저히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텅 빈 캔버스만 떠 있었고 마우스를 쥔 손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은수는
결국 마우스를 내려놓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나? 자신에 대한 비난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은수는 작업실 문을 닫고 공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그날 저녁 은수는 친구 지연과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수야, 너 요즘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예전 같지가 않아. 무슨 일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불편해졌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바빴어. 진짜로. 내가 봤을 땐 내가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 좀 해, 지연. 나도 지금 다 잘하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야. 은수의 날카로운 반응에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은 은수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말을 꺼냈지만 은수는 그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둘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자책했다. 며칠 후 반려견 두루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은수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병원비는 이미 빠듯한 가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두루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다. 미안해, 두루야. 은수는 두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두루는 그런 은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은수는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나무즙이 흩날렸다. 그는 손에 쥔 따뜻한 음료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걸까? 점점 커지는 무기력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은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공원에서 함께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은수의 깊은 생각을 잠시 끊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들은 작은 공 하나를 두고 함께 뛰놀고 있었다. 단순한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지? 은수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고 느꼈는지 기억하려 했다. 그러나 기억은 흐릿했고 웃음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은수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나날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은수는 평소와 다르게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랜만에 밝아진 하늘 아래, 은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쌀쌀하지만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그냥 산책이라도 나가보자. 오랜만에 두루와 함께 공원을 찾았다. 두루는 여전히 다리를 저렀지만 신기하게도 은수 곁에 더 가까이 머물며 천천히 걸었다. 두루의 모습에서 은수는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 두루가 보내는 작고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공원의 한 구석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고 그곳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노부인이 있었다. 은수는 그 노부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두루가 노부인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자 노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루를 쓰다듬었다. 참 귀여운 아이네. 아픈가 보구나. 노부인의 질문에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료 중이에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힘들겠구나. 그래도 아이는 주인을 믿고 버틸 거야. 그 믿음이 아주 크단다. 노부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은수의 마음을 어딘가 깊게 울렸다. 두루의 눈빛을 바라보니 작은 동물 안에도 강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은수는 매일 조금씩 더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꼭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두루와의 산책을 이어가는 동안 은수는 노부인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적이 있단다. 어느 날 노부인은 은수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작은 것들이라도 잡고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리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 말은 은수의 가슴 속에 잔잔히 자리 잡았다. 며칠 뒤 은수는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얀 종이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낙서처럼 보였지만 점점 선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오래전 은수가 가장 좋아했던 방식이었다.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이건 그냥 나를 위한 그림이야. 은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가 마음에 묘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계기는 친구 지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은수는 얼마 전 지연과의 다툼 이후로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으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이 은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고 싶어.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그 단순한 문장은 은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혼자 버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수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나 요즘 정말 힘들었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 지연은 은수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은수가 말하는 내내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은수는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큰 위안을 느꼈다. 지연은 은수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함께 정리해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 이후로 은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작업실에서 그는 다시 손을 움직여 작업을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 했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은수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고 이전에 취소되었던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진행할 기회를 주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은수는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밤 은수는 두루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두루는 전보다 더 기운차게 걸었고 은수는 두루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수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작은 희망의 빛은 그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은수는 자신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전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은수는 크고 작은 실패를 반복하며 성장의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경험했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은 은수는 처음에는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캔버스를 열어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시 펜을 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해보자. 은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제안받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맡아보기로 했다. 큰 예산의 일이 아니었고 요구사항도 비교적 단순했지만 오랜 공백기 이후 다시 시작하는 첫 작업이었기에 은수에게는 중요한 의미였다. 며칠 동안 그는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했다. 디자인 시안을 제출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대체로 만족했지만 몇 가지 수정을 요청했다. 수정 사항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은수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여러 번 다시 그려야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안한 수정 방향과 은수의 의도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프로젝트는 취소되고 말았다. 은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걸까? 그날 밤 은수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다시 시작해보려던 용기가 꺾인 듯했다. 다음 날 은수는 우울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두루와 함께 긴 산책을 나섰다. 두루는 여전히 다리를 저렸지만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은수의 눈길을 끌었다. 은수는 두루가 넘어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걱정했지만 두루는 금방 다시 균형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두루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은수는 두루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은수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로 결심했다. 과거에는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이번에는 과정을 더 중시하기로 했다. 그는 작업 초반부터 클라이언트와 자주 소통하며 시안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다음으로 맡은 프로젝트는 지역 상점의 로고 디자인이었다. 로고는 단순해 보였지만 상점 주인의 철학과 이야기를 담아내야 했기에 은수는 처음부터 주인과 깊이 대화를 나눴다. 우리 가게는 손님들에게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점 주인의 말을 들은 은수는 이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 초기 시안은 예상보다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은수가 클라이언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점점 완성도를 높였다.
마침내 최종 로고가 완성되었을 때 상점 주인은 크게 만족하며 말했다. 이건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은수에게 큰 위로와 동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 지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지연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은수와 함께 카페에서 작업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요즘 내 모습 정말 좋아 보여. 예전에 너로 돌아온 것 같아. 지연의 말에 은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또한 공원에서 만난 노부인과의 대화도 은수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노부인이 물었다. 요즘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니? 저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어려워요. 조금만 실패하면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 같거든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패는 너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를 결정하지. 그저 흘려보내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 보렴. 그 말은 은수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노부인의 조언을 곱씹으며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은수는 더 많은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점점 자신감이 붙으며 그는 한동안 놓았던 개인 작업에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디자인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어느 날 그는 SNS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하나 올렸다. 평범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은수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긴 작품이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공감하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너무 따뜻한 그림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 댓글을 읽으며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작은 시도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은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은수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성취와 성공도 중요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은수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며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저녁 은수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은수는 여전히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은수야. 너 요즘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보여서 참 다행이다. 은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아빠,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일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우리가 내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내 속도대로 걸어가면 돼. 그 말은 은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은수는 그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두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은수는 두루의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두루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은수는 두루를 데리고 바닷가로 향했다. 두루는 힘들게 걸었지만 은수 곁에 다가와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두루의 털을 가볍게 흩날렸고 은수는 두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두루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힘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두루는 은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은수는 두루와의 모든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작은 동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깨닫고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두루는 은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다. 은수는 슬프면서도 두루가 더는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루를 떠나보낸 후 은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은수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SNS에 올린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들은 은수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응원을 전했다. 당신의 그림을 보며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 작품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들은 은수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단순히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 무렵 은수는 지역 갤러리로부터 전시 제안을 받았다. 이 전시는 은수가 그동안 작업한 개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였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작품이 과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은수는 용기를 냈다. 그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은수는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수의 작품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은수는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전시가 끝난 후 은수는 공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지 않았다. 그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앞으로의 여정을 천천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은수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고 은수의 삶은 더 이상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은수는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과정 자체가 삶이 준 큰 선물임을 깨닫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은수의 삶은 계속 활기차게 이어졌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의뢰를 받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당신의 그림에서 진솔함이 느껴져요. 우리 브랜드와 잘 맞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평가를 들을 때마다 은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더 이상 작업을 의무로 느끼지 않았다. 작업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갤러리 전시를 통해 은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얻었다. 동료 작가, 디자인업계 전문가,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일반 관객들까지. 이런 만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어느 날 전시에서 만난 한 큐레이터로부터 새로운 전시 기획 제안을 받았다. 은수 작가님처럼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다른 작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수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번 전시는 은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다양한 작가들이 각자의 인생을 표현하는 협업의 장이었다. 은수는 자신이 한 부분을 담당하는 동시에 다른 작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전시는 성공적이었고 은수는 협업의 과정에서 자신이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떻게 타인에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두루와의 이별 이후에도 은수는 두루를 자주 떠올렸다. 그는 두루와 함께했던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곤 했다. 두루의 따뜻한 눈빛과 작지만 강한 발걸음은 은수의 작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어느 날 은수는 두루를 추억하는 그림들을 모아 소규모 전시를 열었다. 전시의 제목은 두루와 나의 이야기였다. 이 전시는 저의 반려견 두루에게 바칩니다. 두루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전시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은수의 그림에서 따뜻함과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은수에게 자신들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저도 이런 그림을 보니 제 반려견이 그리워지네요. 고맙습니다. 그 반응에 은수는 두루가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은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는 법을 배웠다. 공원의 산책길에서 새소리를 듣는 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웃음을 나누는 일 등 그는 더 이상 큰 성취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음미하며 작은 기쁨들이 쌓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강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강연에서 자신의 실패와 재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알게 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나요? 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많은 학생들이 은수에게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은수는 자신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맑은 아침, 은수는 작업실 창밖으로 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간, 두루와 함께했던 나날, 실패와 도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자신. 삶은 정말 알 수 없는 선물이구나. 은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작업에 몰두할 시간이었다. 작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은수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